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쨌든 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쳐서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 상승 탄력이 좀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CPI, PPI다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CPI는 조금 이제 애매한 숫자. 하지만 PPI는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지난주 고용부터 이번 주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 자체는 사실은 뭐 100%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좀 혼재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결국 이제 FOMC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빅테크들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사실 어제장에도 많이 올랐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좀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듯한 약간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네, 뭐 이제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도 뭐 납품한다, 뭐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빅테크 7을 좀 M7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좀 반등 혹은 뭐 이제 가격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싸졌다는 거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등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AI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 매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 상당히 많았었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과 관련돼서도 이제 좀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낮아진 거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좀 기사 회생을 좀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오긴 합니다만 월, 화, 수 삼성전자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그랬죠. 52주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모습들 여기에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PBR이 0.9배 이하로 좀 내려가면서 야 그래도 미국은 저렇게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되게 디커플링 됐던 어떤 그런 계속 월화수가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목요일 날 좀 따라가면서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 다만 어제 좀 연기금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지수 때문인 건지 네.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급의 현황 자체를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며칠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어쨌든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가 그렇죠. 또 쉬죠.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이후에 목요일 날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그날 좀 이제 새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우리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제 옵션 반길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행히 잘 넘겨가면서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미국이 상승하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은 그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이제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네네. 국내도 약간 그런 부분을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장했을 때 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좀 최근에 좀 디커플링 됐던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소급 적용을 받을까라는 좀 생각에 대한 퀘스천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증시가 뭐 이제 토요일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이 부분보다는 네. 결국 이제 수요일과 FOMC 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더. 네, 생각을 그렇군요. 하면서 오히려 그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월화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체크포인트는 이제 연준이 평가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FOMC 회의, 추석 끝나자마자 빅 이벤트라서 좀 깜짝 놀랍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모닝 키워드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좀 최근에 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이번 주 한 이틀 동안 계속 뜨거웠죠. 네, 예.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당연히 많고, 네.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이하다 보니까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많이 우세한 것 같긴 해요. 네,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보면 공격자, 그렇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어자의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TV 토론회를 보면서 약간 그 뷰가 바뀌었죠. 네, 완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경합주에서 결판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당장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을 매매한다? 사실 저는 조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정책 그렇죠. 혹은 두 후보가 누가 돼도 상관없는 미국에는 무조건 필요한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제가 볼 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중에 한 3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방산입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모두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나토 회원국들에게 돈 내라고. 예, 했죠. GDP 뭐 3% 이상 네. 국방비 지출해라.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당선이 되게 된다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이 국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산 섹터는 사실 누가 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매매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보다 금리 인하에도 많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네. FOMC에서 이제 어쨌든 결정이 나겠습니다. 근데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얼마 이나 그렇죠. 였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인하는 시작됩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적으도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대선의 어떤 결을 좀 비켜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투자. 네. 미국 거의 목숨 걸고 하고 있죠. 음. 이게 뭐냐면 약간 기간 산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 산업이 또 워낙에 낙후됐기 때문에 네. AI도 있지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그 이제 국가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좀 제가 볼 때는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 또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지금 빅테크도 상당히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이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 섹터 같은 경우가 글쎄요 미국 대선과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굳이 뭐 누가 되든 상관없는 좀 그러한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섹터 내에서 좀 대장주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는 모멘텀도 굉장히 확실한 것 같고 또 안전성까지 겸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사님께서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엄청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 많이 얘기했고요. 예. 전력 인프라도 하나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산입니까? 방산에서 하나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 탑픽은 지금 현대로템. 현대로템인데 사실은 현대로템이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오히려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기회인가요?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방산 뭐 3사 4사라고 하죠.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내지는 이제 1년 올해 전체 이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한 1,200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네. K2 전차가 지금 이제 56대 네. 폴란드 납품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38대가 추가로도 납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좋은 소식이군요. 예, 여기에 또 2025년까지 출고될 96대 및 지난 4월 페루에 지금 장갑차 30대를 수출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매출에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주가 쌓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조선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방산도 그렇고 지금 거의 3년에서 4년치 일감을 쌓았다는 얘기가 좀 있을 정도로 물 들어왔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큼 이제 매출로 빠르게 전환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 좀 계속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주가에 제가 볼 때는 금액보다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좀 타 방산보다 저렴합니다. 아, 그렇군요. PR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G 넥스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좀 방산주가 있습니다만 현대 로템이 그나마 저평가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반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5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럼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52주 신고가 네. 그래서 한 56,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8월 28일 날 55,800원을 찍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56,000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과 바이오, 전력 인프라 중에서 윤여민 이사의 선택은 방산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현대로템한테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앞에 살짝 좀 말씀드렸는데 수주. 예. 네,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 배를 만들겠다. 만들 때 지금 그 가격인데 네. 지금 지난 6일에 지금 신조선가 선박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89.7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높은 거예요? 네, 2008년 9월 191.6 이후에 16년 만에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리먼브러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1년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렇군요. 지금 3년 만에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네. 지금 ESG 관련된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LNG, 메탄올, 수소 같은 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을 계속 해운사들이 발주를 하고 있어요. 크게 배를 다 바꾸고 있군요. 다 바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신조선가, 컨테이너 가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모멘텀도 되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뭐 조선 3사라고 불리는 예. HD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이런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만 3사를 놓고 봤을 때 올해 2조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3사가 지금 올해 전체 영업이익 합산했을 때 네. 이 2조가 넘어가는 게 2008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영업이익 한 1조 3천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한 4,600억, 하나오션이 한 2천억 정도 하면서 합산하면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도 이미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선 같은 경우가 진짜 빅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이렇게 하반기에 약간 지수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 결국 숫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제가 볼 땐 조선 섹터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관심주도 조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조선사도 좋지만 네. 그 밑에 있는 엔진사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부품 쪽으로 가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한화엔진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항아그룹이
이 방산으로 확실히 지금 이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변모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박 건조 여기에 육해공까지 다 들어가는. 네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렇죠. 또 뭐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들, 예. 하나그룹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HSD 엔진 지금 어떻게 보면 예. M&A에서 이제 하나 엔진으로 지금 사명이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21년 이전에 네.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 지금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좀 약간 적자를 좀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6%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2분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은 186억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쨌든 흑자 전환 이후 계속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하반기에는 좀 두 자릿수까지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 결국 이제 하나그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선, 방산으로 변모하는 모습. 여기에 또 낙수효과가 분명히 있는 상황. 여기에 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 엔진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부터 8월 사이에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살짝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또 조정이 찬스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얼마나 네. 보십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목이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매수에 기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조선 사이클 좀 상당히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좀 슈팅이 나왔다 돌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번에 나눠서 그래서 1차로 한 15,000원, 2차로 17,000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매도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주와 관련해서 이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가 수주 받을 필요가 없죠. 조선과 관련해 한화 엔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 안 하신다더니 네, 저기 또 계속 있습니다. 지금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예,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200억 규모를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머크사와 함께 이제 자사의 지금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이죠. GI102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병영 투여 임상 시행을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약간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 지금 유한양액과 네. 좀 어떻게 보면 HLB 이를 좀 이어서 병역요법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머크사와 함께 이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와 관련된 지금 병역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임상이 끝나게 되고 예.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볼 때는 기술의 어떤 이전 내지는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하면 충분히 로열티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모멘텀 GI301이라고 하는 알레르기라든지 두드러기 관련돼서도 지금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눌리는 이 네. 자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종목들이 살짝 눌리는 찬스를 다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GI 이노베이션의 목표가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지금 이제 8월인가요? 지금 9월에 작성했던 신고가죠. 15,707원을 좀 넘어가서 저는 이제 50일 신고가인 16,000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도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여민 이사의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 대선 속에서도 그 중간에 교집합이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바이오, 전력인프라인데 그중에서도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실적 전망 좋고요. 또 수주 상황도 좋습니다. 거기에 같은 기업들, 경쟁사들 내에서도 저밸류를 가지고 있는 현대 로템, 목표가 56,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 슈퍼사이클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사도 좋지만 엔진사도 좋다라는 관점이십니다. 그룹 자체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15,000원 그리고 2차 17,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자금 우려도 해소가 됐고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임상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올라갔다 잠깐 또 내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표가 16,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